요양원 요양보호사는 24시간 일하는 것일까요? 요양원은 어르신이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도 돌봄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24시간 연속으로 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간과 저녁,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면서 돌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교대 형태는 시설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곳은 8시간 안팎의 3교대를 운영하고 어떤 곳은 주간과 긴 야간으로 나누는 2교대 형태를 사용합니다. 주간 전담이나 야간 전담을 따로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도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61세와 69세의 회복력이 다르고 주간 전담과 한 달 7번의 야간 근무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입소자 중 와상 어르신이 몇 명인지, 야간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요양원이 24시간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간과 저녁, 야간 근무자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식사와 목욕, 배설 지원은 얼마나 힘든지, 60대가 교대 근무를 견디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운영과 24시간 근무는 다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집입니다. 식사, 배설, 이동, 위생, 수면과 안전 관찰이 밤낮 없이 이어집니다. 낮에는 목욕, 프로그램, 면회와 병원 일정이 많고, 밤에는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배회와 낙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무자는 교대할 때 식사량, 배변, 피부 상태, 통증, 낙상 위험, 치매 행동, 수면과 특이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합니다.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나 중요한 건강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 근무표에는 주간을 뜻하는 D, 저녁을 뜻하는 E, 야간을 뜻하는 N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기호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에 교대 근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시작과 종료 시간, 월 야간 횟수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주간 근무의 하루부터 보겠습니다. 이른 주간 근무는 아침 7시 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에게 밤새 어르신들이 얼마나 주무셨는지, 배변과 발열, 통증, 낙상 위험과 응급 상황이 있었는지 인계받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는 분, 목욕하는 분, 식사 형태가 바뀐 분도 확인합니다. 인계 때문에 매일 15분씩 일찍 나오라고 하면서 출근 기록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상당한 무급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기상, 세면, 옷 갈아입기, 배설과 아침 식사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나 화장실로 이동하도록 돕고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식당에 모신 뒤 일반식, 다진식, 죽과 연하식처럼 입소자마다 다른 식사를 확인합니다. 식사 도움은 빨리 떠먹이는 일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을 삼켰는지 확인하고 사례와 흡인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을 동시에 도우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식사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 배치되는지 중요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무렵에는 목욕, 침상 정리와 체위 변경이 이어집니다. 목욕은 옷을 벗기고 욕실로 이동하고 씻고 말리고 다시 입히는 전 과정입니다. 젖은 바닥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르신의 체중을 받으면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시설이 2인 목욕을 원칙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한 사람이 맡는다면 위험합니다. 기계욕조, 리프트와 높이 조절 침대가 있는지 실제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상 생활을 하는 어르신은 압박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에 따라 자세를 바꾸고 피부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팔과 허리를 잡아당기지 말고 슬라이딩 시트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다시 식당 이동, 식사 도움과 배설 지원이 몰립니다. 요양보호사의 점심 휴게와 입소자의 식사 시간이 겹치면 실제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인지활동, 음악, 체조와 산책 프로그램을 돕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의 안전도 살펴야 합니다.
그 사이 수분 제공,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과 기록도 계속됩니다. 퇴근 전에는 간식과 배설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합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 뒤에도 인계가 반복해서 길어지면 초과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녁 근무는 점심 뒤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 형태입니다. 오후 프로그램과 간식, 저녁 식사, 구강관리, 세면과 취침 준비가 중심입니다. 해가 지면 치매 어르신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출입문을 찾고 가족을 부르며 울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돌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거나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며 안전한 행동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저녁 근무는 아주 이른 출근을 피할 수 있지만 밤늦게 퇴근해 대중교통과 귀가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하는 야간 근무를 보겠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저녁에 출근해 낮 근무자에게 식사, 배변, 통증, 발열, 낙상 위험과 투약 관련 정보를 인계받습니다. 침상난간, 호출벨, 휠체어, 출입문과 비상장비도 확인합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잠들지 못하는 어르신을 안정시키고 화장실 이동과 기저귀 교체를 돕습니다. 방 온도와 이불, 자세와 낙상 위험을 확인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은 야간 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에는 계획에 따라 체위 변경과 배설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모든 어르신을 같은 시간에 무조건 깨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태와 돌봄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새벽 2시부터 4시는 몸이 가장 졸린 시간입니다. 이때 치매 어르신이 복도를 배회하거나 혼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호출벨을 누르면 쉬고 있더라도 대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입소자나 여러 층을 맡으면 동시에 두 곳에서 호출이 올 수 있습니다. 야간 한 조에 실제 몇 명이 있는지, 간호 인력과 관리자에게 어떻게 연락하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새벽 4시부터는 일찍 깨는 어르신이 생기고 기저귀 교체, 세면과 침상 정리가 시작됩니다. 밤새 깊이 쉬지 못한 상태로 사람을 부축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아침이 되면 식사 전 이동과 위생을 돕고 밤 동안의 수면, 배변 행동, 호출과 특이사항을 기록해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합니다. 긴 야간 뒤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기록을 빠뜨리기 쉬우므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야간 근무가 힘든 진짜 이유는 밤을 새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야간 뒤 낮에 자도 햇빛, 소음과 가족 생활 때문에 깊게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무가 끝난 날은 휴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을 자고 회복하는데 대부분을 씁니다. 식사와 소화도 불규칙해집니다. 새벽에 간식을 먹고 낮에 자면 체중과 혈당, 위장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부정맥, 수면장애와 허리질환이 있다면 의욕만으로 야간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에 휴게 시간이 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말 4시간 잘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야간을 맡아 호출벨과 배회, 응급 상황에 바로 대응해야 한다면 온전한 휴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야간 휴게가 몇 시간인지뿐 아니라 휴게 중 호출을 누가 받는지, 다른 직원과 교대로 쉬는지, 휴게 중 업무가 생기면 근로시간으로 기록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서류상 4시간을 누워 있어도 계속 호출을 걱정하며 얕게 쉰다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식사 지원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일반식, 다진식, 죽과 연하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한쪽 마비와 치매로 혼자 먹기 어려운 분을 도와야 합니다. 급하게 떠먹이면 사례와 흡인 위험이 커집니다. 60대 요양보호사는 손이 빠른 것보다 안전한 속도와 관찰력을 강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분의 식사를 동시에 맡는 구조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목욕은 허리와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루 목욕 대상자가 몇 명인지, 와상 입소자는 몇 명인지, 기계욕조와 리프트가 있는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기구와 동료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배설 지원에서는 속도보다 존엄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이동과 기저귀 교체를 하면서 문과 커튼을 닫고 필요한 부분만 노출해야 합니다. 냄새와 반복 업무에 익숙해져도 어르신에게는 매번 사적인 순간입니다. 변과 소변, 피부 상태가 평소와 다르면 관찰한 사실을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진단하거나 약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60대도 교대 근무를 견딜 수 있을까요? 60대 초반이고 건강하며 과거 교대 근무 경험이 있다면 주간, 저녁과 야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달부터 긴 야간을 많이 맞기보다 적은 횟수로 시작해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0대 중반에는 주간 전담이나 저녁 근무 중심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야간을 하더라도 연속 야간과 야간 뒤 짧은 간격의 다음 근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후반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주간 전담, 소규모 시설, 보조기구가 잘 갖춰진 곳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야간 전담은 일정이 고정돼 더 쉬워 보이지만 낮에 깊게 잘 수 없다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나이는 참고일 뿐입니다. 68세라도 건강하고 경력이 있으면 교대가 가능할 수 있고 61세라도 수면장애와 허리질환이 심하면 야간을 피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를 선택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야간 뒤 낮에 최소 7시간 잘 수 있는지,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인지, 한 달 야간 횟수와 연속 야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는 야간 동료와 간호 인력이 있는지, 리프트와 슬라이딩 시트를 실제로 사용하는지, 휴게 시간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2025년부터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은 2026년 말까지 2.3명당 1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시설 전체 배치 기준입니다. 야간에도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무와 교대를 고려하면 실제 야간 한 조의 인원은 훨씬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전체 요양보호사 수가 아니라 주간, 저녁과 야간 한 조에 각각 몇 명이 근무하고 몇 명의 입소자를 맡는지 물어보십시오. 야간 수당이 많으면 월급은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과 건강을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야간 수당 포함 월 250만 원이라는 공고를 보면 기본급, 야간 횟수, 한 번의 실제 야간 근로시간, 휴게와 연장 근로 계산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조금 높아도 혼자 많은 입소자를 맡고 휴게를 거의 못한다면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조금 낮아도 야간이 적고 보조기구와 인력이 충분하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2세인 한 요양보호사는 월급이 높은 이교대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긴 야간 뒤 하루 쉬면 회복될 줄 알았지만 낮에 깊게 자지 못했고 피로가 다음 근무까지 이어졌습니다. 석 달 뒤 주간 전담으로 옮겨 월급은 줄었지만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65세인 다른 요양보호사는 목욕을 혼자 빨리 처리하려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새 시설을 고를 때 기계욕조와 높이 조절 침대, 2인 도움 원칙을 확인했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7세인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야간 전담이면 생활 리듬이 고정돼 더 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낮에 충분히 자지 못했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저녁 근무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첫 30일은 적응 기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첫 주에는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하고 어르신의 식사 형태, 이동 수준,
낙상 위험과 비상연락 체계를 익힙니다. 둘째 주에는 허리와 무릎 통증, 야간 뒤 수면 시간, 두통과 어지럼을 기록합니다. 셋째 주에는 근무표와 급여 항목을 비교해 실제 야간 시간, 인계와 초과 근무, 휴게 중 호출을 확인합니다. 넷째 주에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인지 판단합니다. 통증이 누적되고 야간 뒤 회복되지 않으며 휴게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지만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야간 횟수와 담당 구역을 조정하거나 주간 전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표를 볼 때는 야간 횟수만 세지 말고 순서도 보십시오. 저녁 근무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주간 근무가 배치되면 귀가와 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긴 야간이 끝난 날을 단순한 휴무로 표시해도 그날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면 실제 개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야간 2번을 연속으로 하는 방식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밤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접에서 최근 한 달의 실제 근무표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로 교대 순서만 봐도 야간 뒤 휴식과 연속 근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간 중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의 절차도 꼭 알아야 합니다. 어르신이 침상 옆에 쓰러져 있거나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달라졌다면 혼자 일으키고 상황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의 응급 대응 지침에 따라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 인력과 관리자, 필요한 경우 119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보호자 연락과 기록도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숨기지 않고 정확한 시간과 발견 상태, 시행한 조치를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CCTV가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관찰한 사실을 바로 남겨야 합니다. 야간 근무 때 졸음을 참기 위해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계속 마시는 방법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퇴근 직전까지 카페인을 섭취하면 낮잠이 얕아져 다음 야간의 피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야간 전에 충분히 자고 정해진 휴게에 짧게 쉬며 물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근 뒤 바로 운전해야 한다면 졸음운전 위험도 고려하십시오. 눈이 감기거나 집중이 흐려지면 잠깐 쉬거나 대중교통과 가족 도움을 이용해야 합니다. 월급을 위해 시작한 일이 교통사고와 치료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신호가 있습니다. 야간 뒤에도 혈압이 계속 높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통과 어지럼이 반복되고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거나 쉬는 날에도 잠들지 못한다면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근무 형태를 조정해야 합니다. 감정 신호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반복 질문에 갑자기 화가 나고 작은 호출에도 심하게 짜증이 나며 출근 전부터 두려움이 커진다면 피로가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기 전에 동료와 관리자에게 알리고 쉬어야 합니다. 좋은 시설과 위험한 시설을 구분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은 면접에서 근무조 인원과 야간 횟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초보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과 동행 근무를 제공합니다. 위험한 부축에는 두 사람을 배치하고 사고 보고를 불이익보다 재발 방지의 자료로 봅니다. 반대로 근무 시간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일단 와보라고 하는 곳, 휴게 중 호출을 모두 받으면서 휴게는 충분하다고 하는 곳, 리프트가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 퇴사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곳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급여도 총액만 보지 마십시오. 야간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 속에 월 몇 회의 야간이 들어있는지, 야간이 줄면 월급이 얼마로 바뀌는지, 인계와 교육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급여 명세서를 근무표와 나란히 놓고 실제 야간과 연장 시간이 반영됐는지 비교하십시오. 가족과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야간 뒤 낮에 잘 때 전화와 집안일을 줄여줄 수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늦을 때 안전하게 귀가할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십시오. 교대 근무는 근로자 혼자만의 생활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0대도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생활 경험, 책임감과 어르신과의 소통은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교대 근무를 견딜 수 있는지는 나이 하나가 아니라 야간 횟수, 연속 야간, 실제 휴게, 근무조 인원, 화상 어르신의 비율, 목욕 방식, 보조기구, 출퇴근과 낮잠 환경이 함께 결정합니다. 월급이 가장 높은 시설만 찾지 마십시오. 실제 근무조를 공개하고 두 사람 부축 원칙을 지키고 휴게를 보장하며 위험할 때 동료를 부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에서 좋은 요양보호사는 밤낮 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지키며 안전하게 교대하고 정확한 기록과 인계로 다음 근무자에게 돌봄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주간 저녁 야간 중 어떤 근무가 가장 힘드셨나요? 기관 실명과 입소자 개인정보는 빼고 교대 형태월 야간 횟수 야간 한조 인원 실제 휴게 시간을 남겨주시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혼자 참지 말고 근무 조정과 보조기구 사용을 요청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핀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